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도 자본시장의 깊이 있는 얘기들과 산업재계의 이슈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동 진행을 맡게 된 유승익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계 산업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이 쌍용차로 난리도 아니네요. 예, 쌍용차 테마주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가 법원에서 배제 결정이 난 이후에 예. 다시 이제 새로운 또 예. 이제 입찰 매각 공고가 곧 나오고 예.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예. 이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러면 다들 요즘 주식이 널뛰기를 해서 한가로 가고 예, 또 맞습니다. 다른 데가 또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예. 또 다른 데가 또 한가로 하고 예. 너무 급등락이 심한데 예. 왜 지금 현재 쌍용차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매각 결정이? 우선 매각 일정이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네. 10월 중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디슨 모터스가 배제 결정이 나면서 네. 지금 KG그룹 그리고 상방울 그룹이 네. 어떻게 보면 쌍용차 매각 2라운드죠. 네. 뛰어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쌍용차라는 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좀 미륵 덩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원 잠식 상태이고 네. 그리고 강성 노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쌍용차 글로벌 뭐 국내 시장 수출 합쳐서 8만 대 조금 넘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660만 대 팔았습니다. 네. 그냥 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왜 뭐 KG라든지 상방울 그룹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집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재벌인데 네. 왜 뛰어들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인수 후보들, 이 네. 경쟁자들이 쌍용차 부지, 네. 평택공장 부지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는 지적이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쌍용차 부지 시장가보다는 장부가 네. 9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부지 근처에 SRT 지제역이 있습니다. 지제역이 네. 있고 최근에 그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파트로 개발되면 2조, 네. 3조의 어떤 그런 시가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 개인이든 가게든 국가든 전부 다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네. 자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 어떤 그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네. 굳이 나쁘다, 네. 좋다 그렇게 뭐 그렇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시청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왜 예전 작년에 쌍용차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는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예. 이번 어떻게 에디슨 모터스가 배제 결정이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예. 붐업이 되고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동산 시장이 붐업된 부분도 있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용차의 어떤 그런 좀 미래가 워낙 좀 암담하게 나오니까 네. 조금 이렇게 사실 SN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그쵸. 좀 드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인데 시장상에 조금 변했다는 거죠. 네. 변하고 최근에 또 상용차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네. 코란도 이 모션을 내놨는데 그게 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있던 상용차에 대해서 뭐 좀 수출이라든 그런 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평택 부지라든가 이런 공장 부지가 없던 땅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실적이 뭐 턱없이 뭐 네. 지금 뭐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예. 많이 연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에디슨 모터스니 인수하면서 관련 코스닥 관계사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에디슨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이게 참여하는 상장사들 대기업군들이 예. 이런 또 주식시장의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 됩니까? 사실 그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도 나오는데 블러핑이란 거.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좀 조금 좋지 않는 패를 갖고도 네, 아주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예, 상대방을 이렇게 뭐 억압한다는 어떤 그런 게임 이론인데 네, 지금 증시에서도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상용차 인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 뭐 계약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방울 그룹주 같은 경우가 4월 1일 그리고 4월 4일 네.
이 거래일 동안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나 넘게 뛰었습니다. 관계 상장사들이 6개, 7개가 되죠? 그렇죠. 네. 저 정확하게 6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위에도 KG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회장이 나서가지고 곽재선 회장이 나서가지고 네. 인수한다고 하니까 몇 개 그것도 뭐 계열사가 지금 상장 계열사 5개 정도 됩니다. 네.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네. 늘뛰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말씀하신 김에 KG그룹 하면 동부제철을 갖고 있죠? 가장 큰. 그렇죠. 좀 KG캠 원래 그 곽재선 회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세계 양반이 62 정도 하나요, 지금? 지금 정확하게 63입니다. 네. 곽재선 회장이 1959년생입니다. 이 양반도 이분도 원래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옛날 그 경기화학을 인수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비료회사입니다. 네. 그걸 KG 캠카를 바꾸고 2020년에 네. 동부제철 네. 인수해서 좀 KG 스틸로 좀 간판을 바꿔달라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그 KFC 네. 그리고 할리스 커피 네. 그리고 경제지 매년 큰 빅딜들을 하나씩 거의 그렇죠. 했었죠. 뭐 SN그룹의 그 우호연 회장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지만 네. 이분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좀 불립니다. 재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곽철선 회장이 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참 M&A를 예. 잘하고 또 우리 또 동종 언론업계죠. 이데일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중앙일보에서 내놓은 네. 저 이코노미스트 네. 일간스포츠도 예. 인수를 하게 또 되었습니다. 상당히 언론 쪽도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예, 예. M&A를 하고 예. 계신데 그리고 어젠가 곽재선 회장이 상용차 인수 절에 나서면서 네.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만약 상용차가 청산하게 되면 수십만의 실적자가 생긴다. 네. 이걸 책임을 지겠다. 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운 거죠. 네. 그리고 구조조정 크게 없이 실직자들을 예. 막겠다. 실직 대란 예, 사태를.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쌍방울. 예. 이제 쌍방울 그룹 내 특장차 광림 컨소시엄을 짜서 예. 예전에 한번 또 작년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어떻게 고배를 마셨어요? 그때 뭐 예. 중소기업 성정인가 네. 거기도 매출 500밖에 안 되는 예. 한번 고비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쌍용차 쪽으로 다시 그 방향타를 그때 자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요. 그 당시 한 1,000억 정도 네.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증권사 통해서 네. 4,500 정도 예. 자금을 준비했다고 예.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KB증권인가요? 예, KB증권하고 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예. 상당히 그 발빠르게 그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예. 네. 쌍방울 같은 경우 이제 그룹 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언론에 많은 또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예, 예, 예. 주식을 인수양수 올리고 예, 예. 그 회사의 10이나 주식이 많이 그 매각을 예, 한 것이 예. 아니냐. 미래산업이었었네. 예, 미래산업이죠. 근데 그 계열사 IOK 주식을 네. 뭐 이렇게 네. 뭐 매도했다는 그게 나왔었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게 뭐 시세 차익을 노렸다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제 공시 발표에 따르면 시세 차익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고요. 예, 한 손해를 50억 봤다면서. 가량 손해를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또 과도하게 또 언론에 또 이게 질타를 맞는 바람에 사실 또 상당히- 언론이라는 게 네. 최근에 또 상용자 테마조가 생기니까 네. 그에 등달아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일부 매체에서 이렇게 좀 네. 오보를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네, 근데 또 지금 여기에다가 예. 뭐 EM 플러스라는 이제 연매출 500억짜리 이 EM 플러스에서도 또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생각나요. 뭐 꼴뚜기가 뛰니까 뭐 망둥이가 뛴다. 맞습니다. 이런 말로 생각이 사실 나는데. EM 플러스라는 게 네. 매출이 여기도 소방차 제조업체입니다. 네. 매출이 500억입니다. 네. 500억인데 EM 플러스도 이렇게 상용차 인수한다고 나서니까 네. 주가가 바로 좀 상한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또 물러나겠다,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근데 했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뭐 500억 정도라면은 음. 조금 낙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좀 그런 아닐까요? 상황이죠. 또 내부 어떤 현금 뭐 유동성탄도 50억밖에 네.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회사를 탐방을 해봤던 회사예요. 예, 예. 그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데 예. 아무래도 좀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뭔가 좀 구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당장 뭐 어떻게 네. 보면 KG 같은 경우에도 상용차 인수하기에는 내 회사 운전 자금까지 한 1조 내지 1조 5천억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금 5천억에다가 네. 뭐 사모펀드 자금을 합해서 이렇게 네.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게 KG그룹 어떤 그런 전략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 마땅한 테마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뭐 최근에 네. 안철수 테마 네. 하다 뭐 정치 한덕수 테마지도, 테마 네. 지나갔다가 이제 뭐
걔가 그 인순도 물 건너 가지 않습니까? 네. 이다 보니까 뭐 쌍용차 이제 테마적으로 쌍용차가 하나의 테마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뭐 상방울 난리죠. 그룹, 요즘에 굉장히. KG 그룹, 네. 뭐 지금까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SN그룹 쪽에서도 약간 뭐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계속 뭐 언론에서도 흘러 나오니까 네. 이거 사실 그 시가총액이 적지 않습니까? 네. 유동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개미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상한가 갈 때는 좋은데 네. 하한가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낙담하는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좀 이렇게 아무래도 투자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그 주의가 좀 필요한 대목인데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에디슨 모터스가 참 억울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 쌍용차에서 단원 예. 단절해 버렸잖아요. 3월 예, 예, 30일 맞습니다. 잔금 예, 예. 일정을 연기해주지 않으면서 예, 예. 못 자르듯이. 그래서 지금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는 좀 법적 공방을 네.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용차 회생 기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5일입니다. 네. 이 기간이 끝나면 네.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지금 법적 공방이 지금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내놓은 법적 공방이 가처분 신청 네. 그리고 특별 항고입니다. 네. 특별 항고에서 말씀드린 특별 항고라서 보통 이렇게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네. 항고, 재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 항고란 것은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을 안 거치고 네. 바로 대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결정의 어떤 그런 법률상의 어떤 하자, 네. 헌법상의 어떤 그런 또 저촉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인수 후보자였고 뭐 돈 지금 한 500 정도가 지금 돈이 상용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05억 정도 됐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있어 그 돈도 있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네. 뭐 내놓은 어떤 그런 처방일 수도 있고 네. 뭐 계약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아무래도. 예, 돌려 그렇죠. 받을 받아야 수도 있고 되는데. 예. 네. 또 하나의 사항이 만약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면 네. 10월 이전에 네. 이게 좀 인수 절차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소송이 시간이 계속 촉박- 큰 지금 뭐 소송이 기간 한 있는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게 대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중간에 어떤 그런 법적인 공방기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유력 인수 후보 광림이라든지 그 네. 상방울 그룹이라든지 네. KG 그룹 쪽에서도 막판에 에디슨 모터스 측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선 당장 에디슨 모터스 측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네. 역량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뭐 상방울 같은 경우가 광림이 있다고 하지만 광림이 사실 특장차 아닙니까? 전혀 네. 업이 다릅니다. 네. 다르고 KG 그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위 말하는 그 KG 스틸 통해서 네. 상용차의 그 자동차용 강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이쪽 완성차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네. 전기차 네. 없는 상태에서 에디슨 모터스 측과 네. 손을 잡을 가능성이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현재까지 유력 후보인 이제 KG 그리고 이제 예. 쌍방울이 기존 이제 인수 후보자였던 에디슨 예. 모터스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좀 높은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이거 수 뭐 있을까요? 굳이 이 자리에서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보다는 가능성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적 공방 빨리 끝내야 되고 10월 중순까지 이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가의 동침을 볼 수 있죠. 네. 제가 이번 저도 쌍용차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봉기가서를 저희 입수해서 한번 봤어요. 예. 3월 31일까지 잔금이 안 오면 자동 해지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된 부분에 있어서 뭐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할 말이 없어 보이고 예. 다만 또 쌍용차 입장에서는 계속 관계인 집회를 연기해 줄 것처럼 계속 액션을 꾸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잔금은 그 관계인 집회가 연기가 되면 예. 잔금도 자동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예.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지금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이게 사실 법원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두느냐, 뭐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좀 뭐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식의 관측이 또 나오는데 네. 사실 뭐 뚜껑을 판단을 법원의 어떤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지금 쌍방울도 상당히 지금 자금 실탄을 많이 확보하고 예, 예. 금융권과 지금 손을 잡고 상당히 예. 뭐 FI 등 상당히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쌍방울도 상당히 좀 인수 유력 후보라고 봐야죠.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3파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KG 그리고 네. 쌍방울 그리고 에디슨 네. 저가 에디슨 저가고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겠지만 네. 막판에 뭐 KG 쌍방울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 두 쪽은 또 에디슨 모터스 저가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금호 HT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한 예, 그 예. 코스닥 상장사 6, 예, 7개 예. 정도 갖고 계신 조경숙 회장 예, 예. 여성분이신데 예. 그분도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랑 그 뭐 협상 타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관계자들도 또 줄줄이 또 상한가를 한 번씩 갔었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또.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주채권단이잖아요. 예. 이게 뭐 인수자들이 항상 제일 마지막 넘어야 될 고비가 산업은행인데 네. 네. 산업은행은 지금 어떤 뭐 관망 자세인가요? 지금 산업은행은 거의 지켜보고 있겠다. 네, 영어로 치면 sit and back. 네, 뭐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괜히 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지금 이동걸 회장도 지금 임기가 다 돼가죠 지금. 사실 임기는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이동걸 사는 회장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불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뭐 네.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걸 회장이 크게 지금 이번 그 산업은행이 취임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없죠 성과가. 거의 없죠. 옛날에 뭐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빅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경ging 당국에서 좀 이렇게 네. 부결로 판정이 났었었고 네. 좀 현대중공업, 네. 예우조선 합병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이 났었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 이번 그 쌍용차와 관련된 그 해결책들을 보면 너무 많은 좀 질타를 또 받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너무 그 금융권의 갑질 중에 갑질을 한다라는 예, 뭐 시장의 평가도 많고 예. 너무 그 수수방관 자세로 예, 예. 간망만 하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예, 예. 뭐 지금 어떠세요 산업은행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계속 정부가 네.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빚어진 어떤 그런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상용차라는 게 좀비 기업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네. 수십 년 동안에 끌어오면서 네. 이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 측에서 몇 달 전에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을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말끔하게 지금 상용차 문제가 마무리됐을 건데 네. 질질 끌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뭐 재계 네. 그리고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산업과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산업은행인데 예. 오히려 갑질의 행사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이동걸 행장이 많이 좀 예, 예. 고민을 해서 좀 그 바꿔나갔으면 하는 예. 좀 문화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